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7월 4일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 보실 텐데요. 오늘 연 저점을 한 번씩 좀 터치를 하고, 반등으로 좀 마감을 좀 했는데, 일단 연저점을 깼다라는 거, 코스닥도 연저점을 좀 깼기 때문에, 이미 좀 하방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깼냐 안 깼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미 터치를 했고, 뭐 내일장은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라서, 크게 영향은 받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저점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번 주 안에 700짜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올라온다면은 요 750포인트 구간, 요 자리가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선 자리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안착을 해준다면은 뭐 800선에서 775포인트 구간이 일단은 뭐 정 라인으로 좀 잡히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거는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냥 볼 수 있는 라인 정도지 딱 요게 정확하게 뭐 딱 800이 딱 맞고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요 자리 부근에 와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좀 깨졌을 때 심리적인 지지선 자리가 깨졌을 때 투매가 나올 수 있고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요런 라인들을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나 테마 종목들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피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연 저점을 다시 한번 깼다가 반등을 했는데, 2300선은 뭐 지지를, 좀 간당간당하게 해주는 모습이 나왔네요. 요게 뭐 맞춰놓은 것처럼 2300.34로 좀 마감을 했는데, 뭐 거래, 대금도 그렇게 썩 많지 않고요.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 좀 매도 중에 있기 때문에 환율도 1,300원 부근이고 아직은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세 꾸준하게 좀 나올 때는 좀 시장을 좀 조용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보시면 오늘 일봉상 안에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아침에 빠졌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상승했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거의 개별주 움직임만큼 흔드는 게 좀 심하게 움직이는데 저는 지금 시장이 확실하게 좀 상방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반등 시에는 차익 실현 좀 단타로 들어갔던 물량들은 차익 실현하고 좀 나오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코스피는 일봉이 좀 2300이 좀 깨졌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 700이 안 깨졌는데 이 700짜리는 한번 볼 때까지는 일단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일단 지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 오늘 이슈가 좀 될 만한 뉴스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한번 좀 시세가 돌았는데 기존에 좀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아니고 SY가 새롭게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일단 기존의 이 저항대 라인을 다 매물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왔었고 거래 대금도 좀 많이 실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시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렇게 한 번씩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SY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내일은 또 다른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뭐 또 이 SY가 또 하루 이틀이다가 다시 또 대장으로 치고 올라간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재건 쪽 관련주 쪽은 다 두고 보시는 게 관종에 넣어놓고 지켜보시는 게 좋고 그날 당일날 시세가 좀 좋은 종목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SY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바로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인지 몰라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아침에 저도 이제 뉴스를 좀 말씀 좀 드리긴 했습니다. 뉴스가 나왔을 때가 거의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와서 VI 들어갈 때쯤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카톡방에다가. 그래서 좀 위험하다. 라이브 방송 중에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렇게 뜬 상태에서 분봉상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진 자리에서는 눌림 주는 경우가 좀 많다. 그래서 조심해라 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뭐 할 말이 없죠. 저도 위험할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렇게 좀 시장이 알 수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점에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거 따라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범행건영, 이 종목도 오늘 저점에서 이제 거래량 실려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범행건영. 일단, 윗꼬리는 좀 달긴 했지만, 계속 추세는 좀 올라와 주고 있고, 그리고 동일고무벨트. 이렇게 좀 보시면, 어제 이렇게 하락했었던 매물대 다 소화하면서 마감했고, 아침에 갭상승하면서 역시나 요 앞에 있는 직전에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는 했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물려있던 물량들도 어느 정도 빠져나갈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력들이 다 빠져나갔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지가 좀 된 다음에 오늘 음봉이긴 한데 3.7%는 상승이거든요. 종가 대비 상승은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지지가 나와준다면 아니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좀 줄면서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재상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테마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히림, 오늘 제가 이제 장중에 추천드린 종목이 히림인데 아침에 좀 시세가 좀 잘 나와서 여기서 9,200원에 매수가 들여서 대략적으로 9,600원에 입주가 들여서 이제 정리한 종목인데 중간에 이제 10,000원 정도를 한번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시장이 좀 밀리면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은 못했어요. 거래 대금도 아침부터 좀 들어왔었고 추세도 좀 살아있어서 공략을 해봤는데 그때그때마다 좀 대장이 좀 바뀌다 보니까 저도 일단은 히림은 짧게 그냥 수익 챙겨 드리는 걸로 만족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좀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이 길게 볼 수 있는 테마가 좀 없고 길게 볼 만한 종목도 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화전기가 배터리 사업 진출한다라고 해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저도 원래 예전에 스푸트니크 관련주, 러시아 백신,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 상승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배터리 사업 진출한다고 올랐으니까 이때 같이 스푸트니크 관련주로 엮였었던 EID 이트론이 같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제가 장중에 뭐 방송이나 카톡방에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화전기 배터리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알고 나서도 뭐 시장이 좀 올라가니까 뭐 따라가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물리는 수밖에 없어요. 테마를 매매하실 때 어느 정도 그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올라갔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관련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같이 보는 게 맞는데 그게 좀 아니라서 일단은 시장에서 상승 이후에 그냥 매물 쭉 밀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재상승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서 가끔 관계 없어도 뜬금없이 튀는 경우는 있거든요. 거래대금 많이 들어오면은 일단 뭐 반등 주면은 빠져나가는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트론도 좀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요거는 좀 다시 반등 주면 좀 빠져나오는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테마는 이쪽 종목은 썩 좋아하진 않아서 뭐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관심을 좀 두진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프리카 원숭이 두창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주 쪽으로 올랐어요. 진단키트. 그래서 수젠텍이 아침에 상승이 좀 나왔고요. 수젠텍 올라가면서 휴마시스도 좀 같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오늘 좀 공략을 해보려고 했었던 종목이 히림하고 휴마시스 이 두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히림이 좀 수익이 나서 역시 좀 이날 상한가도 들어가고 뉴스가 좀 딱히 없어도 이쪽이 좀 좋다 흐름이 좋다 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갑자기 슈마시스가 좀 치고 올라와서 좀 무색하게 좀 돼버렸는데 일단은 추세가 좀 일봉상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죠. 뭐 크게 조정 없이
쭉 올라와서 한번 슈팅을 좀 보였었고, 랩지노믹스도 뒤늦게 좀 따라 올라갔거든요. 진다키트 관련 쪽으로. 그래서 수젠텍이 상한가를 좀 들어가서 내일 아마 지금 시간 내는 조금 밀렸네요. 시간 내는 좀 밀렸는데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어서 한 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개파락한 이후에 반등 정도는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은 괜히 상한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만들 수 없는 뭐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공략 가능하다. 그리고 원숭이 수창 쪽은 뭐 확진자가 그렇게 막 급증하진 않지만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7월달 정도까지는 한번 계속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휴가철이 지날 때까지는 한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7, 8월이 휴가철인데 사람들의 이동 경로가 좀 많기 때문에 뭐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의미 있는 숫자가 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10만 명 뭐 이렇게 갑자기 단위수가 확 바뀐다든지, 어떤 한 나라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을 한다든지 그런 뉴스가 나올 수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관련주들 바로 체크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는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이 재료, 이 테마에 대한 재료의 해석,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라, 이런 것까지 좀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이거든요. 그냥 정리만 해놓으면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요. 뭐 이화전기 배터리 사업 진출해서 이렇게 종목 따다닥,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 따다닥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종목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은 이렇게 대응하는 거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면 뭐 단기적으로는 좀 잘 티가 안 나더라도 길게 보시면 그런 패턴들이 보이고 대응이 좀 쉽게 잘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오늘 모사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